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드레 김이에요. 제 아들의 이름은 찰스입니다. 한국식 이름은 김철수, 미국식 이름은 철수입니다. 네, 안드레긴 선생님의 아들의 이름은 김철수라는데요. 목포대학교 제어로봇공학과 로봇 동아리 ISL의 남자들의 아들의 이름은 찰스입니다. 저희 ISL의 찰스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채널 고정! Like the legend of the phoenix, all ends with beginnings. What keeps the planet spinning? 저의 이름은 남현호입니다. 목포대학교 제어로봇공학과에 다니고 있고요. 21살입니다. 네, 제 이름은 전다운입니다. 나이는 22살이고요. 제어로봇공학과 3학년입니다. 네, 저는 목포대학교 제어로봇공학과 21살 김대우입니다. 저는 서태곤입니다. 22살이고 제어로봇공학과 3학년입니다. 찰스에 대해 소개 좀 해주세요. 찰스는 Cognitive Humanoid Robot with Running and Evolutionary System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이제 학습과 진화 시스템을 갖춘 인지 능력이 있는 인간형 로봇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찰스 같은 경우에는 21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사람과 좀 더 부드러운 사람과 같은 모션을 취할 수 있고 이제 카메라나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사람과 이 로봇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 대회에 나가서 그 찰스가 카메라로 공을 인식하고 드리블하고 이제 골대에 차 넣을 수 있습니다. 로봇 동아리 ISL은요, 인텔리전트 스페이스 랩의 줄임말로 ISL이라는 로봇 실험실이라는 걸 갖게 됐습니다. 유영재 교수님의 담당 교수로 자리 잡고 있고 그로 인해 찰스가 개발되었습니다. 2012년에 찰스 1, 그리고 2014년에 찰스 2, 그리고 이번 연도 2015년에 찰스 3가 개발되었습니다. 찰스의 크기는 총 110cm로 10kg 미만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른 로봇들에 비해 월등하게 가볍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아시모 같은 경우에 130cm이고 48kg나 되는데 그것을 혁신적으로 몸무게를 줄인 것이 찰스가 되겠습니다. 찰스의 몸무게가 가벼운 이유는 로봇의 3원칙 중에 1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1원칙이란 로봇은 절대로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110cm 기준으로 어린아이가 표준 몸무게가 20kg인데 여기서 찰스가 10kg이고 그럼으로써 만약 로봇과 아이가 충돌을 했을 때 아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찰스가 가볍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아리 특징은요. 1학년 때부터 막 로봇을 만드는 그런 걸 배우는 학과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1학년이지만 저희한테 대학원생 형들이 좀 도움을 주셔서 뭐 3D로 로봇을 설계한다거나 그리고 또 한 2학년 정도 저희가 지금 2학년인데 2학년 정도 되면서부터 로봇을 직접 다루게끔 프로그램도 가르쳐주고 하셨거든요. 그게 다른 고학년에 가서 배우는 그런 내용인데 저학년에도 배울 수 있고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먼저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ISL은 휴로라는 동아리와 함께 운영이 되는데요. 휴로는 휴먼 앤 로봇의 줄임말로 인간적인 로봇을 칭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생활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형 로봇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인간형 로봇이 계속 개발이 돼서 나중엔 정말 우리 옆에 인간형 로봇을 둘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수상 경력들이 아까 보니까 상장들도 많이 수상 경력들이 있던데 2014년 11월에 보니까 연합축구 2위, 마라톤 2위 했던데 연합축구 같은 연합축구는 팀별로 5개씩 로봇이 출전을 해요. 그런데 저희 로봇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점수를 득점하여서 그때 1등을 하였습니다. 저 마라톤은 한 번 시작하면 배터리를 교체 못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 찰스 같은 경우는 그때
2시간 30분 동안 기록을 세워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상이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트로피 2개인데 이때가 2014년 경기 때 했던 거고 이 상이 2015년 올해 저희가 나갔던 경기예요. 그래서 그 경기에서 다른 로봇들 보니까 저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는 로봇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저 로봇들은 어떻게 저렇게 동작을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희는 안 됐었는데. 그래서 그 저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니까 언어적으로 좀 굉장히 힘든 게 많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보고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어떤 사다리로 올라가는 그런 미션이 주어졌을 때 하나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고민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고 다른 학생들도 그 자기들의 개인의 로봇을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로봇 기술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럼으로써 국제대회라 해도 크지 않고 좀 더 자신감을 얻었던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국제대회 나가서 제가 맡았던 부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에 관해서 다른 팀이 어떻게 했는지를 봤는데 이제 그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방식보다 더 나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냈던 방식이 오히려 상대방보다 나을 때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로봇 기술이 뛰어나겠거니 했는데 직접 가서 해보니까 그들도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느껴서 좀 더 공부를 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 사람들을 앞지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상을 받으신 거죠. 개인적으로 뭐 이상이 바뀌거나 이번 15년도 8월에 대전에서 열린 로봇 대회에서 참가해서 수상을 했는데 그때 열리는 개막식에서 찰스가 초청되어서 대전 시장님에게 꽃을 주는 그런 이벤트도 했었고 이번 또 10월에 열리는 광주 빛골 로봇 박람회 거기서 또 찰스가 초청되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듣기로는 그 영화를 이제 개봉을 하면서 저희 찰스가 초대가 돼서 네,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네,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어떤 게 있는지. 이번 8월에 나갔던 대회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회인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첫 번째 그러니까 클라이밍 월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에서 1차 시 때 저희가 그 종목은 다른 종목과 좀 다르게 경기장을 미리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그 경기장일 당일 딱 경기 시작하기 직전 한 10분 정도 전에 그 경기장을 공개하는데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바로 대처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1차 시 때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1차 시 때는 이렇게 경기에 참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고 끝났는데 2차 시 때 저희가 바로 순발력을 1차 시 때 경험했던 걸 살려서 바로 순발력을 발휘해서 바로 1등을 했어요. 다음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번 2015년 8월에 대전에서 열린 세계 국제대회 슈로컵에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 슈로컵 중에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스프린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스프린트는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른 시간 안에 그 일정 구간을 지났다가 뒤로 걷기로 다시 돌아오는 경기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실행시키면서 많은 것들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터에 얼마나 지금 중량이 실렸느냐 아니면 배터리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걷는 모션에서 특히 많은 변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현도 안 됐고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 듯 했는데 선을 밟지 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점수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쉬웠고 그런 변수들을 저희가 제어 로봇과잖아요. 그런 변수들을 다 제어하겠다는 마음을 좀 얻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번 8월에 열린 대회가 가장 인상이 남는데
왜냐하면 방학 때 저희가 집도 안 가고 동아리 방에서 생활하면서 좀 힘들게 준비하고 했는데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다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과 다 같이 나갔던 올해 이제 8월 달에 나간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처음으로 주체적으로 로봇을 만지고 프로그래밍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막상 생각한 걸 가지고 갔는데 그때 상황마다 변하는 걸 다 제대로 대처 못하거나 내가 됐다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그 상황에 가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방법이라서 밤새 그냥 새로 다시 만드는 이런 경험도 해서 아무래도 이번 대회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찰스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가볍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되게 작아요. 다른 로봇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마라톤이랑 경기가 배터리를 교체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찰스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찰스가 일단은 이번 대회에 나갔을 때 많이 느낀 건데 상체하고 하체가 완벽하게 완성된 로봇이 어른형 사이즈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찰스를 보고 지금 찰스가 상체 하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팔로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팔이 조금 더 수정돼야 하긴 하지만 팔로 할 수 있는 걸 아마 이제 다른 로봇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손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손을 하나의 모터로 구현하려고 한 것도 다 무게를 전체적으로 줄이려고 한 것이고 그 무게를 줄임으로써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는 것이니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가장 중점은 어떻게 하면 제일 가볍게 할 수 있느냐, 경량화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바뀐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하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로봇을 만들고 알리려면 아무래도 대회라는 방식이 가장 좋기 때문에 또 학부생으로서 대회로 나가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게 크기 때문에 이제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작은 형태로 만드는데 다만 이제 너무 작게 만들어 버리면 그게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오기 때문에 그 어른형과 이제 완전 아이형의 중간형을 하다 보니 지금의 이제 사이즈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른들보다 애들이 훨씬 더 약하잖아요. 그런 약한 아이들을 실수로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로봇들이. 그러면 그 기준을 어른을 잡는 게 아니라 아이로 당연히 잡아야 되고 그래서 아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한 6세 정도? 6세, 7세 정도 크게 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6세, 7세를 잡은 이유도 그 4, 5살까지는 부모님들이 항상 곁에 계시잖아요. 그래도 어딜 놀러 가더라도 부모님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는데 그 6세, 7세 정도 되면 부모님들이 그냥 알아서 놀고 있어라, 우리끼리 놀고 있을게 이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기준으로 잡고 그런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로봇의 일원칙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업하시면서 재밌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웃겼던 게 이제 모션을 만들거나 걷는 걸 실행시킬 때는 이제 처음에는 원래 배터리가 아닌 이제 그 전원 콘덴서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제 그거를 바꿔줄 때 배터리가 꽂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이제 콘덴서를 뽑아야 되는데 다 돼 있다고 생각하고 콘덴서를 뽑으면서 이제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다운이 돼 버리면 자료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한 자료를 한 3번, 4번 정도 날렸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키즈 사이즈 로봇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 키즈 사이즈 로봇을 운영하다 보면 그 아이가 저희가 이제 물론 입력한 대로 동작을 하지만 그 와중에 그 귀여운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름이 그 작은 아이 로봇과 좀 비슷해서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저를 막 로봇으로 칭하면서 네,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아리 들어오기 전에는 다른 어떤 활동을 하고 그 초등학교 때 과학의 날 행사로 막
과학상자 조립 그런 대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걸 되게 좋아해서 부모님한테 막 계속 해달라 해서 좀 많이 그걸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부산 전국 대회 실증도 하고 또 그런 것도 하고 중학교 올라가서는 또 과학 쪽이랑 로봇 쪽에 되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아리 중학교 가면 동아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저도 대회 나가고 싶다고 해서 또 전국대회 2등, 전국대회 3등 뭐 그런 경험도 되게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제어로봇공학과를 찾게 되고 로봇 관련된 과를 찾게 되고 또 이런 공부를 하고 싶게 돼서 대학교 와서도 그러니까 전공 맞춰서 학교를 들어온다 해도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적응하면서 그 로봇을 좀 재밌게 가지고 놀면서 뭐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동아리를 제가 직접 개설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고 좀 거금에 로봇을 구매를 하고 대회를 출전해서 우승하는 등 그런 일들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발명부에 들어서 여러 가지를 발명하고 또 활동도 했는데 대학교에 와서 로봇을 한번 만져보고 싶고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 동아리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이제 발명의 날 하면 이제 행사 때 많은 하면서 그쪽에 관심을 갖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딱히 저희 학교가 좀 그런 활동을 할 기회가 없었다가 이제 언젠가 아이로봇이라는 로봇을 보고 아 나는 로봇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냥 지금의 현재 과로 와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로봇 동아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는 지금 동아리가 하나의 연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실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좀 뭐 박사나 이런 사람이 하지만 저희가 했을 때도 저희가 뭐 깊은 내용의 연구가 아닌 그냥 로봇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연구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동아리를 연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희 로봇 동아리를 발길질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봇이 한 발짝을 떼기 위해서 정말 엄청 많은 숫자의 발길질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이 로봇 동아리를 통해서 사회로 향하는 발길질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발길질로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저는 로봇 동아리가 저에게 하나의 그 쉬는 공간, 쉼터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 공부지만 학과 공부는 로봇 관련된 공부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다 같이 하잖아요. 수학 관련된 것도 하고 뭐 전자기기 같은 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좀 힘들고 그럴 때 로봇 동아리 가서 로봇을 만지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서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아리가 살짝 기숙사 그만큼 자주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해서 공부도 동아리관에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나는 교수님이 있다 보면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유머도 많으시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가끔 썰렁할 때도 많고요. 네. 그래도 재밌게 수업 듣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유영재 교수님 수업은 꼭 듣고 있는데 특히 로봇에 중심된 특히 과목들 로봇 설계라든지 로봇 구조론 같은 거 특히 그런 과목은 제가 정말 노력해서 듣고 있거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 할 때 7월 방학 시작하면서죠. 네. 한 달 동안을 저희 동아리반 로봇실에서 합숙을 가셨어요. 그리고 다들 방학을 반납하고 집에 안 가더라고요. 저야 물론 제 직장이니까 나가는데 이 친구들은 방학인데 안 가고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너 왜 안 가니 그랬더니 대회 나가냐고요. 너 집이 어딘데? 부산인데요. 너는 어딘데? 창원인데요. 저는 인천인데요. 순천인데요. 집에서 안 기다리니? 이번엔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학생들이 최고다. 그리고 노력하는 자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런 항상 그런 결론을 매번 얻곤 합니다. 아마 내년에는 우리가 우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너무
사실 자랑스럽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희 목포대학 누구는 지방대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포대학은 지방대학도 아니고요, 시골대학입니다. 목포 시도 아니고 무안군이라고 하는 청계면에 있습니다. 정말 산골에 있는 대학입니다. 국립대지만 시골대학입니다. 시골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해냈습니다. 세계대회 나가서 세계에 있는 유수한 대학생들과 같이 협력하고 때론 경쟁하고 그리고 친구가 돼서 마지막에는 어깨동무하고 우승한 자 우승하지 않는 자 함께 같이 즐거워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즐겁고요. 이런 친구들이 다음에 자라서 졸업해서 사회 나가게 되면은 이 시골이 아니라 국제사회, 영국, 캐나다 또는 맨하탄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친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저는 이 학과를 들어올 때부터 로봇의 연구자가 되고 싶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사람이 갈 수 없을 때는 이제 로봇이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빨리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 이제 학위를 취득하면 그 실제 그 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실로 가서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재난 방지용 로봇이라든지 재난의 구조 로봇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집안에서 일을 하는 가사 로봇을 만들어서 좀 미래에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용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요. 사람이 개인 한 대씩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 시대를 1인 1로봇 시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시대를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자연적으로 보면 대기가 오염이 많이 되고 해서 물속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건축물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걸 그쪽 물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그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방송 출연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 태어나서 처음 방송 출연하는데 정말 그러니까 떨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역할을 무사히 맞출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카메라랑 이야기한다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방송은 처음 나와보는데 신기하고 다음에는 전국 방송에 나오겠습니다. 저는 준비는 뭔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긴장해서 너무 말을 많이 더듬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스타 호남 FM 남현호, 전다운, 김대우 서태곤 목포대 로봇 동아리 화이팅! 화이팅!